자, 일단은 따라해 봅시다. 컨트롤이랑 알트 사이에 있는 윈도우 키를 눌러주세요. 윈도우 키. 근데 마우스 쓰지 않고 그냥 윈도우 키 누른 다음에 NOTE PAD. 웬만하면 노트까지만 쳐도 메모장이 하나 뜰 겁니다. 이제 뭐 경로를 찾아가거나 아니면 뭐 클릭해서 뭐 메모장 생성 뭐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윈도우 키 누르신 다음에 그냥 NOT 또는 뭐 페인트였나? 페인트? 그림판 뭐 이런 거 또는 내가 크롬 키고 싶다 그럼 CH 또는 내가 카카오톡 키고 싶다 그럼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일단은 NOTE 엔터 하시면 메모장 하나가 뜨죠. 자, 이 상태에서 왼손으로 윈도우 키 눌러주시고요. 누른 상태에서 방향키 상하 좌우를 눌러보세요. 그럼 얘가 어떻게 변할 거예요. 뭐 화면 반 쪽이 됐다가 뭐 최소화됐다가 최대화됐다가 하죠. 이렇게 정리를 좀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걸 이제 좀 자유자재로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기다가 안녕하세요라고 칠 거예요. 자, 일단은 보세요. 제가 하고 싶은 거는 이런 겁니다. 얘를 총 5줄로 만들고 싶대요. 5줄로 만들려면 사실 뭐 간단하죠. 그냥 드래그 한 다음에 컨트롤 C 하면 복사 될 거고 여기서 빠져나간 다음에 컨트롤 V만 계속 눌러주면 5줄이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마우스 쓴 거니까요. 마우스 쓰지 않고 방향키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는 아실 거예요. 마우스 쓰지 않고 그 상태에서 이 효과를 주고 싶다. 드래그한 효과. 그러니까 선택을 하고 싶다면 Shift를 왼손으로 눌러주시고 방향키로 왔다 갔다 해보시면은 내가 위치한 곳부터 이렇게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내가 위치한 곳을 기준으로 했을 때 선택할 어디부터 어디까지 할 것인가. 그러면은 Shift 누른 상태에서 Ctrl C 한 다음에 Ctrl V 하면은 변한 게 없어 보이지만 사실 얘는 덮어쓰기를 한 겁니다. 왜냐면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Ctrl V 붙여넣기를 한 거기 때문에 Ctrl C는 복사고요. Ctrl X는 잘라내기죠. 잘라내기는 이 원본을 없애고 다른 곳에 붙여넣고 싶을 때 쓰는 거고 Ctrl C 그러니까 복사는 말 그대로 그냥 복사예요. 원본을 남겨놓고 내가 다른 곳에다 붙여넣고 싶을 때. 그래서 5줄 만드는 건 쉬운데 만약에 한 줄이 이렇대요. 한 줄이 이만큼이에요. 이거 다 선택하고 싶어요. 그럼 사실 마우스 쓰면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근데 방금 거를 적용을 좀 해보자면 Shift 누르고 방향키를 이런 식으로 누르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불편하잖아요. 자, 방향키 위쪽에 보시면 홈이랑 엔드키가 있어요. 저는 지금 엔드에 있는 거고요. 저는 지금 홈에 있는 겁니다. 홈 엔드로 이 한 줄에 시작과 끝을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어요. 얘를 좀 응용을 해보면 왼손으로 Shift 누른 상태에서 홈, 엔드 얘도 내가 어디 위치에 있냐에 따라서 선택하는 범위가 달라질 거고요. 이런 식으로. 그럼 이 상태로 5줄을 만들기는 쉽잖아요. 그죠? 한 줄이 아무리 길어도 Shift 홈, Shift 엔드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웬만하면 키보드만 가지고서 하는 거를 권장을 좀 드리고요. 복사해서 5줄로 만들었어요. 이 상태에서 제가 하고 싶은 거는 10줄로 만드는 거예요. 10줄. 보세요. 자, 방금 배웠던 거를 이제 응용을 좀 해보자면은 Shift 홈이잖아요. Shift 방향키보다는 Shift 홈이 더
한 번에 선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10줄을 만들 수가 있는데 이것도 너무 비효율적이란 말이에요. 저는 이만큼을 한 번에 선택하고 싶어요. 근데 그래봤자 Shift 홈 엔드 하면은 여기 한 줄밖에 선택을 할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이때는 컨트롤 누르고 홈, 컨트롤 엔드 하시면은 이 덩어리에 이 문서의 시작과 끝으로 갑니다. 얘를 좀 더 응용하시면 왼손으로 컨트롤 시프트 누른 상태에서 홈, 컨트롤 시프트 엔드 하시면 이 덩어리를 한 번에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선택한 다음에 빠져나와서 밑에다 붙여 넣어주면 10줄 완성인 거죠. 그죠? 또는 얘가 5줄이고 다 똑같은 내용이라면은 그냥 컨트롤 A, 컨트롤 올입니다. 전체 선택을 한 다음에 복사 붙여넣기를 하셔도 돼요. 네, 요거는 이제 좀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게 연습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일단 얘는 한번 봅시다. 이거는 따라하지 마시고 보시면은 이제 A, B, C, D, E, F, G 뭐 할 때 내가 중간에다가 여기 뭐 A, B, C를 추가하고 싶다. 근데 가끔 보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내가 추가하려고 했는데 뒤에 게 없어지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요. 이때는 인서트 키가 눌려 있어서 그래요. 홈 왼쪽에 있습니다. 웬만하면 인서트 키를 한 번만 눌러주시면 해결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작업할 때는 인서트 키를 누르지 마세요. 먹어 들어가니까. 이렇게 먹어 들어가니까. 그리고 이제 되돌리기, 이전 상황으로 되돌리기는 컨트롤 Z가 될 거고요. 그리고 그걸 다시 원상복구는 컨트롤 Y예요. 컨트롤 Z랑 컨트롤 Y는 짝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A, B, C, D, E, F, G를 했을 때 이전 상황으로 되돌리고 싶다 그러면은 이렇게 컨트롤 Z, 내가 되돌린 거 다시 원상복구하고 싶다면은 컨트롤 Y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그냥 치면은 소문자가 나오잖아요. 이거 대문자로 치려면은 캡스락을 누르고서 이렇게 하실 텐데 캡스락은 누르는 거 아니에요. 왼손 새끼손가락으로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지금 소문자입니다. 소문자에서 왼손 새끼손가락으로 Shift 누르고 그냥 눌러주시면 대문자로 변환이 돼서 나와요. 캡스락 키는 누르지 마시고 대문자를 쓰고 싶다면 이런 방식을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기 정리가 웬만한 건 되어 있는데 여기 기초 키보드 사용법이요. 여기 보시면 되는데요. 좀 추가적으로 몇 개만 더 알려드리자면은 이 크롬 단축키예요. 크롬 단축키 컨트롤 T는 이 위에 새 탭을 하나 열어줍니다. 컨트롤 T 그리고 컨트롤 누르고 페이지 업다운은 이 탭 간에 이동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컨트롤 W는 내가 현재 위치한 탭을 닫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컨트롤 W. 그 다음에 이런 경우 있을 거예요. 내가 만약에 뭔가를 하고 있는데 얘를 실수로 껐어요. 그럴 때 다시 되살리는 법 컨트롤 시프트 T예요. 컨트롤 시프트 T 하시면은 보시면 이제 페이지는 살아나는데 이 안에 내용은 없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도 페이지까지는 살릴 수 있다는 거. 이런 거는 이제 좀 참고해서 사용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일단은 자, 얘 하나 띄워져 있죠. 보세요. 문제 푸는 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이 연습장 하나 준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밑으로 수업 페이지 밑으로 내려보시면 여기 첫 번째 문제 이거 안녕하세요 10번 출력이라고 되어 있어요. 문제를 클릭해 보시면 이런 창이 하나 뜰 건데요. 여기 보시면 show files라고 있습니다. show files를 눌러주세요. 이거 실행하는 거 아니고 그냥 show files를 눌러주시면 여기 왼쪽에 파일 하나 뜰 거예요. 얘를 클릭을 해주세요. 그럼 이 안쪽에는 어떠한 코드가 들어있을 건데 얘를 여기다 붙여넣기 해야 돼요. 우리가 갖고 있는 연습장에다가 붙여넣기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컨트롤 A 해봤자 이게 전체가 다 선택이 돼버려요. 여기 보시면 중괄호가 있죠. 그리고 이 코드의 끝을 나타내는 그 줄수가 있을 거예요. 맨 아랫줄부터 맨 윗줄까지 전부 다 선택을 해주셔야 되고요. 이때는 마우스 쓰셔야 돼요. 전부 다 선택해서 컨트롤 C 그리고 이 상황에다가 덮어쓰기를 해야 돼요. 이런 모양은 안 돼요. 이건 안 돼요. 내가 지금 풀고 싶은 문제가 이 첫 번째 문제다. 그러면 연습장 오시면 여기까지 만들어져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얘를 선택해서 컨트롤 V를 하셔도 되고 아니면 컨트롤 A, 컨트롤 V를 하셔도 됩니다. 왜냐면 여기까지는 자동으로 만들어져 있어서 들어 있을 거니까. 이건 안 되고요. 얘를 덮어쓰기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원 버튼을 누르고 결과에 이제 에러라는 말이 없다. 그러면 이제 불러오기가 성공한 건데 웬만하면 문제는 이 위쪽에 다 있을 거고요. 그리고 조건도 붙어 있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문제를 풀면서 조건이 만약에 붙어 있다면 지켜주셔야 하고요. 자, 제가 여기까지 자바에 관해서 뭐 딱히 설명드린 게 없습니다. 근데 저는 그냥 실행 버튼을 눌렀어요. 결과는 이 콘솔에 뜰 거고요. 안녕하세요 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행위만 보고서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하셔야 되는 거 예상, 예측, 유추 내가 여기다가 뭐라고 쓰면은 결과가 어떻게 되겠구나를 많이 연습을 하셔야 돼요. 이게 이제 기본입니다. 내가 여기다가 어떤 코드 작성을 뭐라고 하면은 그 결과는 어떻겠구나 가 되어야 해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일단은 자, 문제 가져오는 방법 다 동일합니다. 이 다음 문제를 내가 만약에 풀고 싶다. 그러면 또 기다리시면 이 안쪽에 문제가 이렇게 들어 있을 거고요. 이전 문제랑은 다른 문제일 거예요. 얘를 선택해서 풋을 하시면 됩니다. 문제 상황이 바뀐 거잖아요. 근데 이런 경우도 있을 거예요. 만약에 내가 이 문제가 이 문제를 남겨놓고 싶다. 이 문제를 저장하고 싶다. 그럴 때는 얘를 바꿔주시면 돼요. 아까 이 우측에 보시면 디폴트 네임 있죠? 디폴트 네임을 뭐 이런 식으로 내가 이름을 정해버리면 다른 곳을 클릭했을 때 얘가 좀 기다리면 이제 바꿔줄 겁니다. 바꿔줄 거고 얘는 어디 들어있냐면 왼쪽에 보시면 myReference라고 있어요. 내가 저장한 거는 다 여기 있을 거예요. 눌러보시면 여기 자바 1-1 문제라고 들어있죠. 그죠? 클릭해보시면은 방금 전 상황과 동일할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주의할 점은 이런 거예요. 내가 만약에 여기다가 그러니까 자바 1-1이라고 저장을 해놓은 이 URL에다가 붙여넣기를 하고서 다시 실행 버튼을 누른다거나 아니면은 뭐 다른 어떠한 행위를 했어요. 그러면 이 저장되어 있는 상황이 바뀐 거라서 이전 문제가 날아갈 거예요. 그럴 때는 그냥 create를 하나 더 하세요.
왼쪽에 보시면 크리에이트 아까 했던 거 있잖아요. 네, 크리에이트 자바 꼭 선택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예 새 걸로 만든 다음에 이전 거에 피해 안 가게 해서 여기서 문제 다시 풀어서 저장하시면 이제 문제 2개가 된 거죠. 네,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참고로 이 메인.자바는 건드리시면 안 돼요. 이거 뭐 리네임 한다거나 뭐 이름 바꾸기 한다거나 뭐 삭제를 한다거나 이러면 안 돼요. 이 왼쪽은 건드리지 마시고 이 코드만 건드리셔야 됩니다. 당분간은 툴을 사용하기 전까지는. 그래서 문제를 가져오는 거는 이렇게 할 거고, 자, 그래서 아예 새로운 그 상황에서 시작을 좀 해보자면, 크롬 하나 여시고 수업 페이지 하나 띄워 놓으시고요.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컨트롤 누른 다음에 3 그리고 REPL 눌러주면은 위에서 탭으로 알아서 열릴 겁니다. 그래서 얘는 냅두고 이제 얘는 자바니까 크리에이트 하나 해주시고, 이 상태에서 내가 문제 풀어야겠다 하시면은 문제 클릭 그리고 쇼 파일스, 그 다음에 이 파일 안쪽에 있는 거 메인.자바를 클릭한 다음에 얘를 Ctrl A, Ctrl V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이 문제 상황에 맞게 이 코드를 수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근데 보시면 제가 이 상태에서 런 버튼을 누르면 어떻게 나올까요? 를 아직은 힘들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많이 해보셔야 돼요. 얘는 많이 봐야 돼요. 누르면 헬로 월드라고 떴죠. 헬로 월드 느낌표라고 떴어요. 그렇죠?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아까처럼 아까 그 코드.org 요거 문제 풀 때처럼 이것만 보고 이 결과랑 비교를 했을 때 내가 알아낼 수 있는 정보들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세요. 앞에 화면 보시고.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얘 안 나왔고요. 얘도 안 나왔어요. 이 앞에 있는 얘네들도 안 나왔고요. 딱 이 쌍따옴표로 감싼 헬로월드 느낌표만 나왔다는 거. 그럼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게 정말인가를 알아보려면 이 안쪽 상황을 이렇게 바꿔보면 되겠네요. 그죠? 내가 뭔가 여기다 더 치고 나서 실행 버튼을 누르면 그 바뀐 상황이 나오면 정말이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하시고, 이 연습을 바탕으로 했을 때 이 다음에 다시 이런 구문을 사용을 한다면 예상을 하고 유출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여기 이렇게 썼으니까 어떻게 되겠구나 가 1차 목표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그럼 이건 안 되나? 또 많이 해보셔야 돼요. 좀 분명히 차이점이 있습니다. 저는 쌍따옴표 안에 한번 써줬고요, 쌍따옴표 밖에도 한번 썼어요. 그리고 나서 실행을 하면은 뭐라 하죠. 그럼 이건 안 되는구나를 직접 깨달으셔야 돼요. 이렇게 하면 안 돼를 얘가 알려줄 거예요. 여기 오른쪽에 있는 이 메시지들은 그냥 에러 났다 하고서 넘어가시면 절대 안 돼요. 저는 책으로 공부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얘가 다 알려줄 거예요. 지금 보시면은 메인.자바의 세 번째 줄에 에러가 있다, 이 부분에 에러가 있는 것 같다 라고 얘가 알려주잖아요. 그죠? 메인.자바는 얘를 말하는 거고요, 메인.자바의 세 번째 줄이라고 하죠. 세 번째 줄이요. 그러니까 역으로 찾아갈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 어디서 어떤 문제가 발생을 했다.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서 얘가 이 문제 발생한 위치도 알려줍니다. 이쯤에 있대요. 보고서 내가 이거 좀 잘못한 것 같다를 파악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
그래서 그 파악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결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얘는 문법과 맞지 않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죠? 최소한 문법 정도는 시켜야 얘는 이제 알아먹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건 안 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사용할 때 뭔가 문제가 있다면 이 콘솔창에 다 뜰 겁니다. 그래서 절대로 무시하시면 안 돼요. 절대로 무시하시면 안 되고, 이런 거 이건 되나? 뭐라 하자 또, 그죠? 근데 이번에는 얘가 뭘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면 얘가 에러 메시지라고 합니다. 이 에러 다음에 나오는 구문이 에러 메시지예요. 이 녀석 얘를 선택해서 복사한 다음에 그냥 붙여넣기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해결하기라는 법이 나와요. 여기서 이제 이런 방법들을 찾아보시고 여기다가 적용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내 코드에. 아까 제가 질문하는 법, 구글링하는 법을 설명드릴 때 했던 상황이랑 동일한 거예요. 내가 뭘 하고 싶다, 나는 헬로월드 느낌표를 출력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해야겠구나가 돼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네, 일단 여기까지.